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봤어요. 이제 보칙과 벌칙 요거만 하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근데 앞에 했던 거 뭐 잠깐만 또 얘기 드리고 또 들어갑니다. 뭐 자꾸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처음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는가 그것도 좀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번 시간 또 여기 우리가 법규를 마무리를 짓는데요. 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맨 처음에 뭐가 있었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싹 얘기를 드렸죠. 뭐 목적 얘기 드리고 용어를 얘기 드렸죠. 그 용어에 보면은 뭐 지정수량이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지정수량 이상일 때 이 법에 각종 규제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조소 등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묶어가지고 제조소 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나왔냐면요. 이 법에서 얘기하는 위험물의 종류를 1류서부터 6류까지 쫙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각각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6개로 구분해놨다. 그 구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분을 해놔야지 관리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각각의 위험물마다 지정수량이 뭐다, 또 몇 류에 속한다 얘기했죠? 그럼 각각 유별로 그 위험물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 특징을 명칭으로 한 건 아닙니까? 1류는 어땠었죠? 산화성 고체. 2류는 어땠죠? 가연성 여기 고체. 그리고 3류는 어땠죠? 3류는 삼금자, 자연 발화성, 그리고 또 금수성. 4류는 뭐 불이 이렇게 잘 옮겨붙는 인화성 액체. 5류는 어땠죠? 자기가 스스로 어떤 산소를 함유하고 있고 어떤 충격에 굉장히 받았을 때 위험한 자기 반응성 물질. 그리고 6류는 뭡니까? 산화성 액체. 스스로는 어떤 불에 안 붙는 불연성이지만 남한테 불 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제조소, 그리고 저장소, 그리고 취급소 종류를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들 쫙 하고 나열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런 제조소 등을 설치할 때 마음대로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허가를 받는다. 누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한테 허가를 받는다. 또 변경할 때도 허가받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만 세 가지 배품수일 때 이때는 신고를 하면 된다. 또 뭐가 있었죠? 주거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농해용 그리고 또 수산용 또 이런 축산용의 경우는요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도 없다. 물론 그 제한적인 수치 같은 건 있었지만요.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시작해야 되죠. 공사 다 하면은 어떤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완공 검사를 받고 그 통과해야지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또 그 완공 검사 전에 뭐가 있었죠? 탱크 성능 시험 검사라는 것 또한 있었잖아요. 이걸 또 통과해야 되죠. 그만큼 탱크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이쪽에서 제조소 등에 대해서 허가받은 대로 공사 다 끝났죠? 그러면 그거 제조소 용도 또 그리고 저장소 용도, 취급소 용도를 쓴다. 그러면서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누구한테 그 의무가 있었습니까? 관계인. 그런데 관계인이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자격자 중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자를 신고한다. 그런데 그 자기 직장 안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어떤 업체가 있다. 거기 대행시키면은 전문성도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죠. 그리고 또 탱크 성능 시험과 관련해서 어떤 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그리고 쭉 가다가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예방 규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작성해서 그거대로 어떤 일정한 작용을 한다. 그러면서 그 예방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정기 점검도 있었고 또 구조 안전 점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기 검사도 있었죠. 근데 예방 규정 작성 대상과 정기 점검 작성 대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조금만 다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리하셔야겠죠. 또 우리가 정기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이지만 정기 검사는 굉장히 텀이 길게 돼 있다. 이것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또 안전관리자와 관련해서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쭉 가시다가 보시면요.
또 이런 얘기도 지난 시간에 나왔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어떤 위험물에 대해서 운반을 한다. 근데 그 운반할 때 어떤 운반 운송을 하는 책임자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격 요건이 두 가지였던 거 아닙니까? 국가기술 자격증 플러스 경력, 또 교육 이수 플러스 경력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또 어땠죠? 또 시도지사 또는 여기 청장, 시도지사 또는 뭐 본부장, 서장이 관계 공무원을 시켜가지고 현장에 출입해서 조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자료 제출을 명할 수도 있고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죠.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뭐 어떤 보조하는 규칙, 그리고 지금까지 이래라 저래라고 하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칙을 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이 법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4가지 법령을 하지만 각각 어떤 구조 자체는 흡사하게 흐른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보칙에 뭐가 있냐면요. 안전교육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뭔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를 주는 청문, 이런 얘기들이 보칙에 있었고요. 또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각각의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하급 행정청에다가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행정청 아닌 자한테 일부 업무를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들 이어서 가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벌칙으로 들어가면서 뭐 이번 시간 마무리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큰 그림, 멀리서 산도 한번 보고 또 가서 가까이 가서 나무도 하나하나씩 보면서 서로 두 가지를 융합해 나가면서 가시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먼저 보치게요. 안전교육과 관련되는 얘기 따져봅니다. 안전교육인데요. 뭐 위험물 안전관리가 뭐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관련자한테 자꾸 뭔가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안전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여기 안전교육은 누가 실시 주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실시 주체는 소방청장을 실시 주체로 했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가면 뭐 위임 위탁에 해당되는 것도 있지만 소방청장이 실시 주체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3가지로 해놨잖아요. 거기 뭐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이 안전관리자라는 말이 빠졌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어떻습니까? 해당되는 제조소 등에서 거기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그 교육을 받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또 그리고 누구였죠? 탱크 시험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는요. 요 탱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라 했어요. 탱크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압에 못 견디고 폭발하거나 누설이 되면은 큰 위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청장이 안전교육을 시킨다. 또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위험물 운송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 한번 봅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어떠죠? 어떤 장소에 고착된 장소에 선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운송자는 뭐죠? 위험물을 싣고 가는 이동 탱크 저장소, 항상 한 장소에 고착돼서 있는 것보다 운반할 때 위험성이 크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내가 집 안에서 가만히 있을 때보다 바깥으로 돌아다닐 때 어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했습니까? 집안에 조신하게 있지 왜 자꾸 나더냐 이런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구분한다. 2가지로 구분하는데 어땠습니까? 여기 강습교육과 그리고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잖아요.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했다. 강습교육은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실무교육은 주로 뭐냐면요. 현장에 투입돼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원화를 시켜놨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는 뭐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런데 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무교육도 해마다 받아야 돼요. 근데 요 교육을 내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땠죠? 교육 받을 때까지 이 행위를 못하게 했어. 안전관리자를 일 못하게 했고, 탱크 위험시험자, 여기 종사원으로 업무를 제한해 놓고, 또 위험물 운송자로 업무를 제한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가 답답해서 교육을 받으러 자기 발로 찾아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제안해 놓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또 구체적으로 교육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청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승인의 의미가 뭐였죠?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끄떡끄떡해서 동의해 주는 걸 승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도 드렸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봐서 보시면요, 청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각각 개별법마다 청문이라는 게 다 나왔어요. 근데 청문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드렸죠? 뭔가 누군가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아주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기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런 다음에 행정처분을 해야지,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행정처분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여기 청문이라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각종의 취소하기 전에 청문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행정처분인 거 아닙니까? 어땠죠? 설치허가 취소하기 전에 그 사람한테, 관계인한테 스스로 변명할 기회를 한번 주는 거예요. 또 탱크 시험자 등록 취소 사유가 해당된다. 그렇지만 그 전에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확률은 적지만요, 청문으로 통해 가지고 요게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처분 안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뭐 그런 얘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권한의 위임인데요. 권한의 위임인데, 위임이라는 거는 여태까지 매 법마다 위임이 나왔다. 그런데 위임이라는 건 뭐죠?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청에요. 하급 행정청에 맡기는 것, 이거를 위임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권한을 다 줄 수는 없어요. 내가 만약 소방청장인데 나의 모든 권한을, 내가 만약 시도지사인데 나의 모든 권한을 여기 소방서장한테 맡긴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일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위임은 어떻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업무의 일부를 맡겼죠? 그러다 보니까 위임은 법적 근거 없이 위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일정한 업무만 위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먼저 권한 위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소방서장한테 위임하는 거, 뭐 그거를 둘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임에 뭐가 나오죠? 여기 시도지사가요, 자기 관할에 있는 서장한테 위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도지사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 소방 관련 업무의 포괄적인 책임자죠.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뭐가 나왔었습니까? 시도지사가 굉장히 활동이 많았잖아요. 뭐가 있었죠?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허가, 또 완공검사, 뭐 그리고 뭐 이런 따위 등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정 부분을 위임을 한다. 물론 두 가지 말고 또 있는데 하도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두 가지만 해놓은 거예요. 물론 뭐 전부에 대해서는 기본서에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표적인 거 봅니다. 뭐죠? 제조소 등에 설치와 관련해서 허가를 받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설치 허가, 그리고 변경하면은 변경 허가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시도지사 권한사항이지만 법령에서 위임하는 것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소방서장의 권한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원칙만 치면요, 시도지사의 권한인데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뭐였죠? 그 두 번째를 보시면요, 어떤 위험물에 대해서 배품수가 나온 거 아닙니까? 배품수. 여기 뭐였죠? 여기 배는 이거 있잖아요. 배는 어떤 지정 수량의 배수 변경, 품목,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수량을 얘기한 건 거 아닙니까? 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냐면요, 만약 알킬 알루미늄이다. 품목이죠? 수량이 지금 100kg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여기 지금 한번 봅니다. 여기 수량이 지금 이제 뭐 100kg다. 근데 어떻냐면요, 어떤 범위 안에서 배수를 정해놨을 때 몇 배, 요게 바로 요런 거는 허가사항은 아니지만 신고사항이지만 이것까지도 이렇게 권한 위임 사안에 해당이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지금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한 거죠?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한테 업무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기관 아닌 자한테 맡기는 거는 통상 위임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걸 위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그 다음에 어떤 업무 위탁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위임과 위탁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위탁인데요. 물론 이 위탁도 어떤 관련되는 행정기관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위탁에 그리고 어떤 믿고 맡기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땠죠? 여기 소방기술원에다가 위탁하는 것도 있고 또 소방안전원에 위탁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안전원은 굉장히 간단해요. 주로 교육 관련되는 건 안전원에 맡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먼저 안전원 보면 뭐라고 나왔죠? 교육의 종류가 강습교육도 있고 실무교육도 있죠. 강습식. 이 업무가 뭐 소방서장이 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로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로 위탁이 가 있는 거예요. 소방청장이 뭐 이런 일까지 직접 하기는 어떤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여기 안전원에는요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거의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리고 결국 봅니다. 여기 기술원은요 어떤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거 이거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어떤 탱크 안전 성능 검사 중에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 100만 리터 이상 어떤 액체 위험을 저장하는 탱크, 안반 탱크 이런 거. 그래서 결국 이건 이렇게 보세요.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요.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소방청장이 이렇게 봅니다. 업무를 위탁하거나 시도의사가 업무를 위탁을 할 때 기술적인 거는 누구한테 위탁을 하죠? 기술원에. 교육과 관련되는 건 어디에 위탁하죠? 소방안전원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고요. 물론 지난번에 2018년 하반기 통합 문제에도 이런 식의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교육이냐 또 아니면 기술적인 거냐. 요 시스템 체계만 알고 있었어도 그 문제 맞출 수가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서 봅니다. 그 다음 보면요.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라는 게 나오죠. 지금 이런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봅니다. 지금 여기 기술적인 문제, 뭐 기술적인 거 허가 변경 이거는 시도지사의 업무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기술원에서 업무 위탁을 맡아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죠. 근데 만약 뭐 그럴 일이야 거의 없다고 보지만요. 뭐냐면요. 기술원에서 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고 부당하게 허가를 내줬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습니까? 민간인으로 보고 처벌하는 게 맞습니까?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이 하는 업무인데 업무를 위탁했는데 민간인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범죄 행위를 했다. 뭐 뇌물을 수뢰했거나 사후 수뢰했거나요. 제3자 어떤 뇌물 공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을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으로 의제를 해서 처벌을 해야 돼요. 동일한 범죄 행위를 가지고 어떤 업무와 관련되는 범죄 행위를 가지고요. 공무원이 뭔가 잘못한 것과 그리고 민간인이 잘못한 거는요. 벌칙의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벌칙을 세게 때리겠다. 그 이유는 뭐죠?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해 줬는데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때 형사처벌을 할 때는 공무원에 의제를 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합리적인 그런 얘기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였고요. 이런 얘기들은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 소방 관계되는 다른 법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어져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법에서도 업무 위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공무원 의제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왔죠?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한번 봅니다. 뭐라고 됐냐면요. 이랬잖아요.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 담당 임원 직원이 뇌물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또 탱크 시험 등록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 줬다. 그랬을 때 뭐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어떤 공무원에 의제돼 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뒤에 보칙은 끝나고 벌칙 가셔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또 매 법마다 어떤 게 있었죠? 매 법마다 보면요, 가장 마지막에 벌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벌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근데 이 벌칙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많은 거를 외우기가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다 하도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가끔 나와요. 지난번에도 한 문제 지문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물론 아주 보편적인 거, 누구나 한번 요 정도 체크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데서 나올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안 그러면 상당한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여기 볼게요. 여기 행정형벌은 일종의 전과가 아닙니까?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행정형벌이 이게 앞에 나왔는데요. 뭐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과태료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냥 금전적인 제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형벌을 봅니다. 행정형벌을 보면요, 또 몇 가지는 서로 관련성이 있어요. 그게 한번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왜 관련성이 있냐 그러면요,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서로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여기 하나가 조금 빠졌는데 1년 그래 놓고 10년 이하의 징역 그랬죠? 10년 이하의 징역 그랬는데 여기 조금 하나가 탈자가 있었는데 뭐냐면요, 1년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얘기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했잖아요. 무기 또는 여기 봅니다. 이것도 두 번째를 세분해 볼게요. 세분해 보면 어떠냐면요, 무기 또는 여기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또 그 뒷부분에는 뭐냐면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봅니다. 한번 요 내용들을 본 다음에 한두 가지만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뭐 다 외우시기 곤란할 겁니다. 그리고 어땠죠? 7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거죠. 금고. 그리고 금고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요,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또 어땠죠? 여기 그리고 징역이나 금고. 그리고 금액은 좀 큰 거 아닙니까? 1억 이상의 벌금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1억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근데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나온 거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됐습니까? 제조소 등에 대해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 그 밑에도 보세요. 1번에도 뭐죠?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유출, 방출, 확산. 2번도 그런 문장이 나오죠? 3번, 4번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워딩이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똑같은 거는 이거잖아요. 제조소 등에서요.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에 대해서 유출, 바깥으로 내보낸다. 그리고 뭐랬죠? 여기 방출, 이것도 방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또는 확산, 그게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다. 요거는 네 가지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첫 번째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땠죠?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위험만 발생을 시켰죠? 발생. 그런데 두 번째를 봅니다. 두 번째는 어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를, 이거를 범해가지고 한 단계 어땠죠? 사람한테 상해를 입히었거나 그 사람이 어땠습니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공통이었잖아요. 요것만 차이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땠죠? 어떤 유출, 방출, 확산시켜서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는 위험을 발생시킨 것까지 요거는 1번하고 똑같은데 여기가 다른 거는 뭐냐면요,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요것만 다르잖아요. 업무상 과실 요것만 달랐죠? 그리고 여기도 네 번째도 업무상 과실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업무상 과실이라는 거는 한번 보세요. 고의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죠? 여기 위험을 발생, 여기 업무상 과실에 의해서 위험 그냥 발생만 됐죠? 그 네 번째는 어땠습니까? 여기서 사람을 사상, 죽거나 다치게 했다는 거죠.
차이를 봅니다. 1번과 2번 유사하죠? 위험물을 유출, 방출, 확산해서 위험만 발생시켰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다치거나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아직 위험 요소를 발생시켰지만 누가 다치거나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2번이 1번보다 강하잖아요. 여기는 1년 이상 10년 이하니까 여기 많아봤자 이게 적게 나오면 1년이고 10년 이하니까 뭐 1년, 2년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땠죠? 이상 아무리 적어도 3년 이상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사상이고 여기는 상해고 여기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에는요. 3번, 4번은 업무상 과실이라는 말이 딸려 있잖아요. 고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특징이 어땠죠? 1번, 2번은 이상 이게 나오잖아요. 이상. 여기는 이하로 나온 거 아닙니까? 이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밑으로는 처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7년 이하의 근고면은 6개월 이하, 6개월 근고 때려도 할 말 없을 거 아닙니까? 이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발생만 했을 때는 7년 이하, 7천만 원 이하. 그렇지만 어땠죠? 7년 이하의 근고. 여기는 사람이 사상이니까 이거보다 어떤 연수도 길고 금액도 큰 건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여기 1년, 10년 한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부터 먼저 한번 챙겨보세요. 맞아요. 물론 4개 한꺼번에 다 외우기가 제 생각 같아서는요. 저도 한 번씩 외웠다가 되게 머리 헷갈려요. 머리 복잡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거기 5번째 나오는 거 요거는 한번 외울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5번째 나온 게 어땠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다. 그래서 여기 어땠어요? 여기 또 힘든 게 뭐냐면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뭐죠? 5년이면 5천만 원, 3년이면 3천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툴도 잘 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어땠냐면요.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설치 허가를 안 받고 설치했다? 이랬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반드시 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하고자 할 때 물론 원칙만 얘기하면은 시도의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안 받고 했다? 5년 5천만 원이 아니라 5년 1억이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요 정도는 뭐 배우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요.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공부했으면 요 정도는 뭐 암기해야지. 뭐 그게 좀 예인 거 아닙니까? 도리고요. 그래서 여기를 얘기 드렸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서 봅니다. 6번 가서 볼게요. 여기도 조금 오타가 생겼는데요. 6번 보시면 어땠죠? 여기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했는데 밑에는 고쳐놓고 여기를 안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3년 그리고 3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셔서 봅니다. 3년 3천만 원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뭐죠? 지정 제소소 등이 아닌 장소 또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어떤 취급한 사람 한번 봅니다. 그거 이렇게 읽어볼게요. 여기 제조소 등이 아니다. 제조소가 아니다. 아닌데 여기서 지정 수량 이상을 취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장 취급을 했다. 그리고 뭐죠? 제조소 등이라 하더라도 지정 수량 이상을요. 수량 이상을 이거를 저장 취급했을 때 각각 3학년 3반이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여기서 5년 1억서부터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제조소 등에 설치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허가 안 받고 설치했다? 그럴 때 이때는 허가 취소는 없었잖아요. 허가 자체를 내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어떤 벌금이다. 그런데 여기는 어땠습니까? 어떤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다가 여기 위험물 저장 취급했다? 또 제조소 등은 맞지만 지정 수량 이상을 어떤 저장 취급했다? 3학년 3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한 요런 정도는 뭐 이어서 쭉 나가야 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거기 볼게요. 1학년 1반에 뭐가 있죠? 탱크 시험자 등록을 하게 돼 있죠? 등록 안 하고 업무를 했다. 1학년 1반을 봅니다. 1학년 1반은요. 탱크 시험자의 등록을 안 하고 탱크 시험을 했다.
요게 1학년 일반이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한번 3개 정도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요한해요. 근데 그거 다 못 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뭐 이것도 일종의 추천인데요. 암기 추천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제조서 등에 대해서 설치 허가 받고 설치해야 되죠? 허가 안 받고 설치했다? 그때 5년 5천이 아니라 5년 1억이다. 또 어땠습니까? 제조서 등이 아닌 장소에다가 위험물을 저장 취급했다? 제조서 등은 맞는데 거기 지정 수량을 초과했다? 3년 3천. 또 어땠죠? 탱크 시험자로 등록하고 탱크 시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1년 1,000만 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또 여기 봅니다. 암기 가이드를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암기 가이드를 얘기 드려보면요. 뭐 저도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요. 여러분한테 어디까지 외우라 그래야 될까? 그거를 생각하기가 힘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만약 외우라 그랬는데 그냥 넘어간 거에서 시험 나오면 여러분 또 가만 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너무 많은 거를 제시하면은 우리 머리가 컴퓨터 머리가 아닌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래서 적정선까지 한번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떠냐면요. 저 나름대로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제가 얘기하는데 나 출제되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와서. 물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여기쯤이겠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어땠죠? 우리가 중요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세부 기준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세부 기준. 중요 기준은 어땠죠? 뭐 예방 응급 처치할 때 어떤 영향이 큰 거, 이거는 영향이 작은 거. 또 어땠죠? 중요 기준은 어떤 직접 화재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세부 기준은 어땠죠? 간접적으로 화재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차등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대로 세부 기준, 중요 기준대로 안 하고서 거기 위험물을 저장 취급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거 아닙니까? 벌금. 그런데 세부 기준은 중요 기준하고 비교하면은 상당히 강도가 약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강도가 약하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넘기시면요. 굉장히 약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벌금과 과태료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여러분 얘기 드립니다. 왜 그러죠? 벌금은 이거는 전과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 신원증명에 어떤 신원증명 발급받을 때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과태료는 그냥 가벼운 질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뭐 여기 과태료 납부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게 큰 차이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고 또 양벌 규정이 나왔죠.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뭐 양벌 규정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이거는 어땠습니까? 어떤 사용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어떤 종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종사원이 있잖아요. 뭐 이거 줄여서 얘기 들으면 종사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법인일 때 법인이죠. 대표이사도 종사하는 사람이고 보세요. 근데 만약 여기서 위반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요. 위반했다 그러면요. 여기는 당연히 처벌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처벌해야 되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벌칙을 같이 부과하는 것을 우리가 양벌 규정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양벌 규정 제도가 있는 것 자체는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해놔야지 사용자가 어떤 종사원한테 뭔가 어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이런 위법 행위가 발생 안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봅니다. 이 양벌 규정은요. 행정 형벌일 때만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태료는 양벌 여기 이런 게 없거든요. 없는데 근데 사용자에 대해서는 벌금만 가해요. 뭐 징역 금고 이런 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봅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3가지 법에서는 어떤 요렇게까지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떤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하는 거를 정확하게 두 종류로 1억 이하하고 5천만 원 이하 2가지로 나눴잖아요. 저도 여러 가지 법을 이런 법률을 강의하지만요. 요렇게 양벌 규정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면서 얼마 하고 얘기하는 거는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위험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얘기를 봅니다. 그 얘기 보시면요. 그래놓고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뭐 여기 복잡하지만 이렇게 봅니다. 여기 1억 양벌 규정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요 사용자에 대한 벌칙이잖아요. 1억과 5천만 원을 나눴죠. 차이가 뭐 있나 봅니다. 계속 볼게요. 뭐냐면요.
여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뭐냐면요. 어떤 위험을 발생만 시킨 거 아닙니까? 위험을 발생만 시켰죠. 근데 1억 이하일 때는 어땠죠?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다니까요. 여기는 누가 사람 안 다쳤다니까요. 그러니까 5천이고 사람 다쳤기 때문에 1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등을 둬놨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또 법인에 대한 여기 벌금형에서 어떻게 얘기를 드렸죠? 내가 사용자가 어떤 거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는요, 양벌 규정 적용 안 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었어요. 그리고 과태료부가 누가 하죠?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 한다라고 얘기 드린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다 끝났고, 그리고 관계법규도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쯤에 해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4가지 법을 했죠? 4가지 법에서 개략적으로 뭘 했나? 가볍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한번 끝낼게요.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4가지 법 공부했던 거 지금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생각사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물론 나중에 또 어떤 기본 강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다 새롭게 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4가지 법에 여기 4가지 법에 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쉽게 얘기 드리고, 지금 요번 시간에 마쳤던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앞선 3가지보다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드린 다음에, 물론 자세해봤자 잠깐이지만요, 그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가 맨 먼저 어떤 걸 공부했죠? 소방기본법을 공부했죠? 거기 뭐가 나왔었죠, 여러분? 뭐가 나왔냐면요, 이런 게 나왔잖아요. 소방기본법에 용어가 나오면서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뭐 여기 관계인이 누구냐, 뭐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관계인은 뭐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각종 책임을 떠미는 거 아닙니까? 소방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떠밀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자료 제출도 명하고, 또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또 이거 말고도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도 언급했잖아요. 그래서 뭐 건축물, 뭐 차량, 선박 저쪽 쫙 이렇게 나왔죠. 또 그리고 뭐 이게 뭐 이러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니까요. 그런데 거기 또 뭐를 얘기했습니까? 어떤 시도지사가 어떤 업무를 한다고 나왔잖아요. 그게 소방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소방본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방 관련되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에 지나지 않는다, 실무 책임자라고 명확하게 규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도지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당 부분은 소방서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업무 이미 돼 있기는 하지만요. 그리고 여기 소방기본법에서 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뭐 요런 얘기도 다뤘거든요. 소방기본법을 보다 보면요, 뭐 일부 얘기 들어봅니다. 화재 경계지구 기억나십니까? 화재 경계지구. 그래서 어떤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뭐 발생했을 때 위험이 클 만한 대상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한다. 그 누가 지정했죠? 시도지사. 그렇지만 사후 관리는 누가 했습니까? 본부장, 서장이 한다라고 규정을 해놨다라고 했잖아요. 또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소방 활동도 있었죠. 소방 지원 활동도 있었죠. 또 생활 안전 활동도 있었죠. 전부 소방기관에서 하는 활동인데, 소방 활동은 핵심적인 본연의 업무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원 활동은 뭐죠? 누가 요청을 해서 도와주는 거였잖아요. 도와주는 어떤 요청을 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생활 안전 활동은 뭐죠? 그런 어떤 주민들의 민원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여기 어떤 소방 지원 활동과 생활 안전 활동을 섞어 가지고 찾으라,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우리가 벌집 제거하는 거 어떤 거죠? 생활 안전 활동.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뭐 아이돌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봅니다. 뭐 그중 여기 하나 얘기 들어볼게요. 만약 방탄소년단이 5개에서 실내 공연한다. 거기 질서 유지도 해야 되고 불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명구조할 일도 생기죠. 소방서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죠. 도와주는 거는 소방 지원 활동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소방 활동을 할 때 어떤 활동과 관련한 얘기 한 요 정도까지 맞추고요. 그리고 거기 소방공사업법을 얘기 드리면요, 소방공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설계업도 있었죠. 어떤 공사업도 있었죠. 감리업도 있었고, 또 방염 처리업까지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을 됐고요. 또 그리고 여기 소방시설 공사업과 관련해서 그때 설계, 시공,
감리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시공과 관련해서 착공 전에 또 거기 신고하라는 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감리와 관련해서 감리자 지정을 누가 했습니까? 감리자 지정을 거기 어떤 공사 어떤 여기 발주자 이런 사람이 지정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공사와 감리가 같이 병행돼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고, 또 그리고 감리와 관련해서 규모에 따라서 어떤 감리자 어떤 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게 차이가 있었죠. 또 시공과 관련해서 요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떤 게 있었냐면요. 하자가 자꾸 발생하잖아요. 근데 하자와 관련해서 하자 보수 의무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었죠. 또 공사 다 한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완공 검사 이거 받으라는 얘기도 나왔었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방시설 어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가서요. 거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거기 소방 특별조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방 특별조사에 그 어땠습니까? 그거는 어떤 청장, 본부장, 서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가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뭔가 조사도 하고 그리고 관계인한테 질문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땠죠? 선정 대상 선정이 중요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상을 선정한다라고 얘기해서 아주 공정성을 가지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가시다 보면요. 소방시설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소방시설 어떤 설치해야 되는 대상이 있었잖아요.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얘기 드려보면요. 거기 소화기구는 어디서 설치하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뭐 거기 설치하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옥내 소화전은 어땠죠? 연면적 원칙만 얘기하면 3,000제곱미터 이상. 여기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하고요. 그리고 옥외 소화전은 어땠죠? 1층과 2층 바닥 면적 합계 9,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또 어땠죠? 방송 설비는 어땠죠? 연면적 3,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설치하라 그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다 보면요. 어떤 안전관리 대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급이 있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되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특급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거기 어떤 아파트의 경우는 50층 이상 연면적 50층 이상이라 높이 200m 이상. 아파트 아닌 건물은 어땠죠? 30층 120m. 그리고 면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거기 특급 1급, 2급, 3급을 구분해서 보시고요. 또 각각 자격자가 다른 거 아닙니까? 뭐 제가 하나만 얘기 드려볼게요.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었죠. 7년 이상 근무하면 1급 자격이 있었죠. 3년 이상 근무하면 2급이죠. 1년 이상 근무하면 3급 자격이 있었죠. 물론 요거는 아주 개략적인 걸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한번 또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용품에 대해서 형식 승인을 받는다. 왜? 아니면 구구각각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승인을 누가 해줬습니까? 그 소방청장이 해주라고 돼 있었잖아요. 또 변경할 때도 변경 승인을 받으라고 그랬고, 또 복잡 광고 중에 뭐가 있었죠? 방염이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방염 처리 대상 어떤 특정 대상물이 있었고, 그때 일정한 용품에 대해서 방염 처리하라고 그랬죠. 또 방염 기준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조, 30조, 400기압 이런 게 있었죠. 뭐 그런 거는 묶어가지고 같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는 뭐 조금씩 짧게 얘기드렸고, 그리고 오늘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마무리 짓는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어떤 게 있었죠? 맨 처음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뭐 재정 목적도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위험물 관련해서 지정수량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냐면요. 어떤 1유서부터 66까지 위험물마다 또 세분되는 특정의 위험물마다 지정수량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정수량 이상이 됐을 때는 이 법령의 규정 어떤 제한을 받게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조서 등이 있어가지고요. 제조서, 저장서, 취급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1유서부터 66까지 쭉 가면서 각각 그 위험물의 명칭과 그리고 어떤 세분되는 위험물마다 지정수량에 대해서 언급을 쫙 해놨죠. 제가 하나만 얘기를 들어봅니다. 알킬 알루미늄이 몇 류였습니까? 3류. 그리고 어땠었죠?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황화린이 2류입니까? 3류입니까? 세 글자지만 1류였잖아요. 3류가 아니라. 그리고 100kg인 거 아닙니까? 황리는 여기 두 글자지만 2류가 아니라 3류고 여기 20kg였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이제 그리고 위험물 어떤 1류서부터 6류까지 어떤 규정이 됐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요. 거기 각각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있었는데 각각 설치 기준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조소의 설치 기준, 또 그리고 또 여기 5개 저장 탱크 저장소의 설치 기능. 5개 탱크 저장소 설치 기준 할 때는 방유제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왜죠? 그 위험물이 누출됐을 때 막는 뚝을 방유제라고 얘기한다. 그게 어땠죠? 안의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이하로 되라 그랬고 그 사이드에 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폭이 3m 이상이라고 얘기했고 또 그리고 칸막이 뚝을 또 만들라고 얘기를 또 했던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그리고 뭐 주유 판매 어떤 여기 취급소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셀프 주유소를 하면서 기름을 넣게 하면 안 된다. 사고 나니까 휘발유가 100리터 이하, 경유가 200리터 이하, 주유 시간도 4분 이하로 하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 아닙니까? 이런 등등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어땠죠? 제조소 등에 대해서 설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한테 설치 허가를 받고 설치한다. 그런데 또 어떤 얘기가 있었죠? 뭐 여기 그리고 변경사항도 허가를 받는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배품수일 때는 신고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의 난방시설과 관련되는 거. 또 그리고 어땠죠? 농해물, 그리고 수산물,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는 지정수량 20배 이내일 때는 허가 받을 필요도 없고 신고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요런 위험물과 관련해서 제조소 등에 대해 가지고요. 안전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안전관리를 하는데 안전관리하는 자격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봅니다. 관련되는 위험물 관련해서 기능장, 그리고 산업기사, 기사는 어땠습니까? 모든 위험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자격이 있었죠. 그렇지만 어땠냐면요. 교육을 이수를 했거나 아니면 소방공무로 3년 이상 근무했으면요. 사류 위험물만 안전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선임 누가 있습니까? 그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했고 그리고 어땠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의 선임했으면 14일 이내 선임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을 또 넘어가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또 요 위험물 안전관리하기 위해서 예방 규정을 만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누가 만들었죠? 관계인이.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었습니까? 정기 점검도 있었고 구조 안전 점검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정기 검사도 있었다. 근데 정기 점검 주기가 어땠죠? 1년에 1회 이상. 그리고 여기 정기 검사는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 완공필증 교부받은 날로부터 12년 이내, 또 직전에 어떤 정기 검사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차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뒤쪽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보칙, 벌칙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보칙에 보시면은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뭐 출입 검사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출입 검사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보칙에 뭐가 있었죠?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업무 위임과 관련되는 것, 또 위탁과 관련되는 얘기 또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조금은 지었지만요. 제일 기록이 새로운 거는 이 벌칙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땠죠? 위험물 유출, 방출, 확산해가지고 4가지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땠죠? 어떤 업무상 과실로 의한 거 3번, 4번, 아닌 거 1번, 2번, 그냥 위험만 발생한 거 1번, 3번, 사람이 상한 거 2번, 4번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3가지 쭈룩 나온 게 있었죠? 어땠죠? 위험물 설치 허가 안 받고 설치했다 5년 1억.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3년 3천만 원이 있었는데 3년 3천만 원 이거 있었잖아요. 어떤 거였냐면요. 어떤 그 제조소 등에 어떤 저장소, 제정소 아닌 장소에다가 저장 취급했거나 어떤 지정 수량을 초과했을 때 3학년 3반, 또 탱크 시험자 등록을 안 한 상태에서 시험했다 1학년 1반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또 2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중요 기준 위반했을 때와 세부 기준 위반했을 때 주요 기준 위반했을 때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죠. 세부 기준 위반했을 때는 어땠죠?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이에요. 물론 이거를 뼈대에서 살을 다 묻힌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반복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요. 다시 여러분 보시고 그러신 다음에 또 곧 이어서 또 기본 과정에서 지금 했던 거에다가 조금 살을 붙이고 또 일부 내용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과정은요. 다음번에 넘어가는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 뵙고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